아니겠군요. 6월의 라이센스 연극, 보도 지침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극은 인터미션 없이 약 100분간 진행됩니다. 공연 중 좌석 이동, 커튼콜을 제외한 촬영 및 녹음을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한 객석 관찰로 인해 몸을 숙여 관람하실 경우 주변 관객분들의 시야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등받이 제기된 바른 자세로 관람 부탁드립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퇴장 및 이동 조치를 희망하시는 관객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극장 내 상주하는 6월 스태프가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중도 퇴장 후 재입장은 어려우며 공연 중 작은 소음 및 불빛도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극장이자 법정인 이곳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분 뒤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아직 카메라를 끄지 말아주세요. 카메라를 두 손 높이 들고 1분 뒤에 등장할 젊은 언론인 2명의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 역사의 현장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기자회견의 주인공 김주혁과 김성대가 등장했습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인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호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자들에게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죠.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불리고자 하는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나는 반국가적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바로 반국가적입니다. 답하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답하라!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 답하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기적같은 경제성장의 열매를 누가 다 차지하는가? 답하라! 이 모든 진실을 감추기 위해 매일 아침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 오늘도 꽉 찼네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이 재판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기를 못 구해서 안달이랍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연극도 아니고 재판인데,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재판을 자유롭게 지켜볼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하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되려면 자유뿐만 아니라 의무도 다 해야죠. 지나친 자유는 방종을 부릅니다. 시민들이 방종하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지나친 자유를 주장하다가 국가를 흔들리게 만든 방종한 시민들을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종한 시민들을 방종만 하며 지켜보지 말고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이들이 어쩌다가 방종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들과 달리 방종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세요. 계속. 이 재판은 여러분이 방종을 막아준 최고의 보루가 될 겁니다. 이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개소리죠? 완벽한 개소리.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남자는 안 들립니다. 저 남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남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 뿐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 남자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할 뿐 우리 생각을 표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남자는 저 남자를 바라보는 내 표정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 하는 저 남자. 저 남자야말로 방종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저 남자는 계속 방종할 겁니다. 지켜봅시다. 우리 이 재판을 끝까지 지켜봅시다. 이 재판은 저 남자의 방종을 1%라도 되돌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거니까요. 거기 뭐합니까? 신성한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질 않나. 일어나고 나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질 않나. 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재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은 엄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뜨거운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 주인공들이 나올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피고인 측 어느 쪽도 당연히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그 이왕이면 그럼 강요하지 맙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제가 하마터면 강요할 뻔했네요. 자, 그럼 최동결 검사가 등장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승욱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박수 치려면 치고 말하면 마십시오. 오늘이 재판이 열리게 만든 1등 공신, 방종한 국민의 아이콘, 피고인 김주혁과 김정배입니다. 저들에게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저들은 아직 유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난 박수를 칠 겁니다. 저들은 아직 무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 분께는 각별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유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실 분이거든요. 저들이 유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한 몸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송원달 판사님을 가장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재판 쉽지 않겠군. 이 눈빛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다들 마음 먹고 보러 온 눈빛들입니다. 이 눈빛들에 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국가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 측 공소사실 진술하세요. 피고인 김주혁은 한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대한일보 사회부 기자로 활동 중인 자이고, 피고인 김정배 또한 한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월간 독백의 발행인으로 활동 중인 자이다. 본 정부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통상 국가적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언론사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사실 보도에 단지 참고만 해오는 것이 국내외 언론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적 견해를 갖고 이를 바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소위 보도지침이라고 왜곡하여 불법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또한 월간 독백을 통해 문화공보부의 협조 요청문을 공개하고 불법 출판함으로써 본국이 아닌 타국의 언론사 및 기관에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표는 기네요. 말이 너무 길어요. 할 말을 쉽고 짧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무섭네요. 단어들이 무서워요. 강한 비판적 견해, 국가적 기밀사항, 불법 기자회견, 불법 출판, 기밀 누설, 국가보도. 자, 이 단어를 듣고 피고인들 좀 보시죠. 이 준수한 피고인들의 얼굴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돌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섭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주혁은 기자입니다. 기자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그 본분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없죠. 아침마다 신문사로 이런 팩스 한 장 날아옵니다. 그 팩스엔 이런 지시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 기사는 보도하지 말 것. 그 기사는 작게 보도할 것. 그 기사는 꼭 일면에 실을 것. 그 기사는 반드시 맨 뒤, 맨 밑에 실을 것. 그 기사는 그 단어를 뺄 것. 그 기사는 그 단어를 넣을 것. 김주혁은 당황스럽습니다.
그 당황스러움에 대해 신문사에 그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사 전에 팩스가 온 일이 너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그 당연한 일이 김주혁에겐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김정배의 눈에도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팩스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대로 행동한 시민들을 법정에 세우지 말고 헌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세력들을 법정에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길구만. 이 검사와 변호사의 거리가 너무 길어. 이 유죄와 무죄 사이 거리가 너무 길어. 난 양쪽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이 재판에서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야겠지. 시작했으니까. 자, 가봅시다. 서로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곳은 죄를 가르는 법정인 동시에 말을 나누는 광장인 동시에 이 마음을 고백하는 극장이라고 생각합시다. 난 오늘 이 재판에서 어떠한 격식도 차리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세요. 거리를 좁히세요. 난 말과 말의 조율을, 거리와 거리의 조율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있는데 월간 독백에 실린 보도지침 특집포 김주혁이 10개월간 모은 584건의 국가기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두 건만 공개가 되어도 국가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김주혁은 584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배는 584건의 국가기밀들을 책으로 만들어 3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584건 곱하기 3만 부만큼의 거리를 대체 어떻게 좁힐 수 있단 말입니까? 좁힐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기 실린 이른바 이 국가기밀을. 지금 방청객들한테 국가기밀을 읽어주자는 얘기입니까? 584건 곱하기 3만 부 곱하기 100명이라 상상도 할 수 없군요. 이 책의 내용을 읽어줬을 때 방청객들의 반응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국민의 사람이니까요.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거대한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커다란 작동 원리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판장님, 국민들의 판단을 반영한 재판부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책의 첫 장 첫 줄. 수입 농산물로 농촌 파멸 직전이라는 기사는 보도하지 말 것. 이거 왜 국가기밀이죠? 외국 농산물 기업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국내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국방부 고위 관료들 미국 F-15 전투기 구매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및 청문회 예정. 이거 왜 기밀인가요? 국방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면 주변 강대국 및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김대중 얼굴 일말 실지 말 것. 김대중 얼굴 국가기밀입니까? 김대중 얼굴보다 더 중요한 얼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미디언 심철호씨 중국 방문. 이게 왜 국가기밀인가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코미디언이 공산주의의 나라에 웃기러 가는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에서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제가 바보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정말 바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왜 다 이게 국가기밀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들 합시다. 이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바보라고 하면 이 바보들과 재판한다면 뭐요? 이제 둘 다 피고인에게 집중하세요. 피고인 김주혁은 이 책의 출판 경위를 세세하게 진술하세요. 세세하게 진술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니까요. 내일 아침 신문사로 온 팩스를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 팩스는 어디로 오는 건가요? 신문사로 온다고 제가 방금 말을 하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신문사 어느 부서로 오냐고 편집 물었습니다. 국장실로 옵니다. 편집 국장실로 오는 팩스를 왜 일개 기자가 받아본 걸까요? 권한이 있습니까? 국장실에 있는 팩스는 신문사 재산입니다. 신문사에 있는 재산은 신문사에 있는 직원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장실 팩스는 쓰고 국장실 팩스는 쓰지 마라. 이런 지침 같은 거 없습니다. 보도 지침 말고요. 보도 지침이라 보도 협조 사항을 말하는 거죠. 보도 협조 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표지에 보도 지침이라고 쓰여 있던가요? 아무것도 쓰여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말을 바로 하는 그 거예요? 강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강제성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지시적 어휘. 이 기사 1단으로 해라. 이 기사 톱으로 키워라. 이 사진 넣어라. 이 사진 빼라. 문장 전체가 지시문입니다. 협조사항인데 이토록 지시적인 어휘를 씁니까? 둘째, 압박입니다. 야당의 전당대회 기사를 신문 맨 뒤, 맨 아래에 1단으로 줄여서 보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날의 모든 신문의 맨 뒤, 맨 아래에 1단으로 야당 전당대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해병대 병사가 상부의 무리한 지시로 대민지원에 나갔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 사고를 보도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 신문사가 보도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절대 보도하지 말고. 결국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보도 협조 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신문사 모두 야당의 전당대회가 정말로 맨 뒤, 맨 아래에 실릴 만한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해병대 병사 사망 사고보다 더 중요한 기사들이 신문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의 와중에 받아본 모두 협조 사항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참 바람직한 언론 일치네요. 네, 그렇죠. 아주 바람직한 언론 일치입니다. 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건도 바람직하게 판결이 난다면 말이죠. 김주혁은 대학 시절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죠. 살포가 아니라 소지입니다. 제가 뿌리기 직전에 잡혔습니다. 그 유인물을 김정배로부터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게 아니라 주웠습니다. 제가 정배가 떨어뜨린 거를 주웠습니다. 김정배와 김주혁은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나요? 몰라서 물으십니까? 뭐라고요? 몰라서 묻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검사 최동결은 김주혁과 김정배가 대학 시절에 어떻게 만났는지 잘 알지 않나요? 검사, 대답하세요. 검사, 대답해 보세요. 야, 동결아! 야! 아니 왜 대답을 못해? 어? 역사와 전통의 한국대 연극반에 왜 들어왔는지 대답을 하란 말이야. 최동결 그냥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뻗쳐? 김정배 그 연극을 통해 한번 잘을 한번 시작. 어디로 뻗쳐? 황승우 저 연극을 통해 또 다른 저를 만나. 아 어디로 뻗쳐? 김주혁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저 탈출만 가려고 하는데 잘못 왔습니다. 에이씨 넌 제가 있다. 네? 자 똑똑히 들어라. 니네들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유가 없는 행동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연극이 시작되는 거야. 니들이 연극반에 들어왔다는 건 니들이 연극반에 들어올 이유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니들은 아직 이유를 몰라. 왜? 니들이 그 보석 같은 의식, 무의식을 껍데기 같은 의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식을 깨고 무의식을 불러오겠다. 어떻게 불러오냐고? 자, 이게 뭘까? 이건 징이다. 이 새끼. 야, 니들이 징은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이 징이란 풍물에 쓰이는 4가지 악기 중 하나다 이 새끼들아. 꽹과리, 장구, 북, 징 새끼들아. 얘네는 다 각자 자연의 소리를 닮았다 이 새끼들아. 북은 구름, 장구는 비, 징은 바람, 꽹과리는 천둥. 줄여서 우누풍래 이 새끼들아. 근데 왜 징인가? 꽹과리는 깽깽 뚫고 나가고 장구는 쿵딱쿵쿵 내달리고 북은 둥둥 울리면서 다 각자 지 멋대로 소리를 낸다. 근데 우리의 징이 징징 울리면서 이 나머지 새 악기들을 감싸준다 이 말이야. 우리 연극반도 똑같다. 그 어떤 꼴통도 또라이도 이 연극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막걸리 같은 새끼, 맥주 같은 새끼, 소주 같은 새끼, 개새끼. 넌 지금 애로도 나가. 감사합니다. 어딜 가 이 새끼야. 그냥 이런 변절자 같은 새끼마저도 모두 다 이 징에 담겨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징을 담아라. 니네들의 위장에 모두 담아라. 그리고 취해라. 이게 바로 연극정신이다. 옳지 잘 먹는다. 야 그래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지. 그게 바로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야. 지금 말이야. 소리를 질러 진실을 말해라. 연극은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집은 부자다. 옳지. 제대로 부자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공부만 해온 내가 싫다. 나도 변신하고 싶다. 연극 속에서 도적도 되고 싶고 거린도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다. 솔직하다. 다음. 우리 집은 가난하다.
솔직하다. 가 수업 듣기 싫다. 아니 대학도 가라니까 왔고 연극반에 들어가면 이 술도 많이 마시고 이 어쩌면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CC도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런 씨발! 이 새끼야! 그건 네 잘못이고. 다음! 왜 술을 먹이냐? 왜 억지로 술을 먹이냐? 꼭 술을 먹어야 연극을 하냐? 뭐 이 새끼야? 아 근데 왜 억지로 술을 먹이고 그러십니까? 꼭 술을 먹어야 뭐 무의식이 나오고 연극 정신이 나오고 그런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이 새끼가 선배한테 건방지게. 아니 논쟁을 하는데 위아래가 없나요 선배님? 이씨 존나 크네. 아야 이 새끼야, 이거 전통이야. 창립기 선배님들로부터 계속 내려온 전통.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 토를 달거나 의심하진 않았는데 감히 새파란 신입생이 토를 달아 의심을 해? 야 이 새끼야, 그냥 좀 믿으라면 믿어. 마시라면 마셔. 아니 선배님도 작년에 우리처럼 억지로 마시고 응급실 실려갔다면서요. 물론 그랬지. 씨, 선배들이 막 억지로 먹여가지고 씨, 엄마 아빠 못 알아보고 있어. 아이 새끼야, 그래도 나 극복했어 임마. 마시라면 마셔. 아 저 진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 엎드려 뻗쳐. 아니 저희는 잘했는데 왜 같이 뻗쳐야 됩니까? 아, 니네 친구잖아. 친구들끼리 연대의식이 있어야지. 씨. 오늘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직은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면 그냥 뻗쳐. 그럼 저는 이 사건을 대자보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야! 니들이 미쳤나 이 새끼들이. 아, 니네는 왜 이렇게 이성적이야? 어? 니네 햄릿 알아? 어? 셰익스피어 알아? 야, 이 새끼들아 잘 들어. 햄릿이 연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어. 잊지 말게.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냐? 니들이 인간이 되기 전에, 연극을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소리야. 너희들은 아직 인간이 되기 글렀어. 내가 오늘 니들 책임지고 내가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어? 자, 어깨 동무. 아 빨리 해 진짜. 인간 되기 싫어? 새끼들이 미쳤나. 씨. 자, 하나 하면 연극, 둘 하면 정신이야. 하나. 오케이, 둘. 아씨, 너 왜 허리만 쭉 뒤질라고? 하나. 둘. 그렇지. 시간을 많이 한 번. 컸네. 햄릿을 다 인용하고 이거. 야야야, 얘들아. 응? 인사해라. 연극반 대선배님이시자 최고의 햄릿이셨다. 지금은 총학생의 문화국장으로 우리 학교의 문화예술 정책을 모조리 깐뚫어가고 계시는 분. 한마디로 조금 빨간. 연극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빨개지는 법이지. 왜냐?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연극은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니까. 인간의 영혼을 맑게 비추려면 먼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맑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근데 우리나라 좀 이상해. 인간을 얘기하면 따뜻하게 보는데 사회를 얘기하면 빨갛게 봐. 우리 아들이 날 빨갛게 보는 것처럼. 아유 저 회색 새끼 저거. 아니, 회색은 무채색입니다. 그 어떤 색깔과도 섞일 수 있는 색이죠. 근데 이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고 은은하게 바꿔준다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새파란색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 색노란색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 오래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새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연극은 회색입니다. 저는 영원한 회색으로 남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아들 그 세 가지 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알아? 네? 까만색이야. 까만색이라고 이 시꺼먼 새끼야. 이거. 아니 그 복잡한 색깔 논쟁 그만하고 우리 대선배님 왕림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연극 정신 한번 키워볼까? 어? 술방 가자. 야야야 잠깐. 오늘 대선배님 따로 계신다 얘들아. 선배님. 이럴 수가. 선물이다. 야, 얘들아 인사해. 아니 큰절을 올려. 우리 모두 학교의 운명을 정하시는 송원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연극반 선배님과 선생님께서는 연극반 창립 멤버이시자 법대 수석 입학의 천재이시고 최연소 교수의 최연소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분이시다. 야 가장 중요한 소개를 빼면 어쩌나. 봉제 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들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처음에는 아무도 이 죽음에 관심 갖지 않았어. 언론에서도 아주 작은 기사로만 들었지. 그때 우리 학교 법대생들이 전태일의 장례를 치렀어.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전태일을 알게 되었고 그 장례를 주도한 선배님 중 한 분이 송원달 선배님이셔. 보니까 수업은 안 들어오면서 뒷조사만 하는구나. 선배님의 뒷조사가 저한테는 수업입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요 열심히 보면서
저도 선배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최연소 교수의 최연소 앞과장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우리 연극반이 언제부터 이걸 말하는 데 썼나? 그죠? 이분이 아시는 데 써야죠. 술판 가자. 야 양주부터 가자. 야야야야 연극이 양주가 웬 말이야? 소주부터 까야지. 야 연극반 왜 그래? 우린 당연히 섞어야지. 그게 연극 정신이지. 연극은 시대 정신이다. 희망이다. 야, 진짜 뭐하라 그래? 자, 이거 섞어 좀 들어. 약속을 많이 넣어. 자, 넣어봐. 오케이. 자, 선배님. 자, 우리 어머니. 빨리 한 잔씩 가봐. 빨리 와 자식들아. 그래 우리 속이 바꿔. 자, 김지영. 자, 지영이. 자, 마지막 내 거야 임마. 빨리 앉아 있자. 자, 연극은 시대 정신적 희망이다. 야, 김주영, 너 아직도 이 무의식이 안 올라오냐? 야야야, 네 친구 사고 치려고 그런다. 야, 아이씨. 야, 새끼야, 너 탈출만 갔으면 어떻게 하려 그랬냐 이거. 돈다. 빙빙 돈다. 넌 원래 돌아 임마. 어지럽다.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이 어지럽다. 야, 이제 잡아. 난 자빠졌다. 난 부끄럽다. 귀엽네. 부끄러울 때는 이 술을 마셔. 술 마시면 술 마시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그러면 또 마셔. 이 술 마신다 부끄러움이 반복되다 보면은 한평생 잘 간다더라. 한잔. 생각하면서 살지 마라. 살면서 생각해야지. 시대는 바뀌고 또 바뀐다. 그때마다 시대의 부끄러움도 달라진다. 그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럼 너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이 온갖 감정 열렸더니 팔팔 찢기가 벌써. 야야야야야야. 내가 잡았어.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꼭 술 못 마시는 놈들이 썰을 푼다는 거야. 썰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몇 개나 되겠냐? 말에 속지 마라. 말로 말하지 말고 표적으로 말해라. 그리고 그냥 마셔라. 너의 말이 무르익을 때 기다려라. 마치 술이 무르익는 것처럼. 다 자네. 선배님, 왜 그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뭐가? 이곳, 저곳에서. 몰라서 묻나? 네, 저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저도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피고인 대체 뭘 모르겠다는 겁니까?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다는 것인지, 이 책이 권력인가요? 폭력인가요? 자본인가요? 이 책은 그냥 책이죠. 진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아니, 진실이 담겨있는 책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의미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진실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이죠.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에는 유람선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가끔 개들이 침몰하긴 하지만요.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시네요. 네, 너무나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을 한번 표현해볼까요? 네, 표현하시죠. 조금만 더 표현하시면 법정 모든
및 국가모독죄로 추가 기소될지도 모르니까요. 어이구,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과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강제로 작별하게 될 테니까요. 김정배는 김주혁과 함께 비밀 사무실에서 보도 협조사안 150매를 검토 분석하여 월간 독백 특집호로 발행한 사실이 있죠. 일단은 그 비밀 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입니다. 주소는 경찰들한테 물어보시죠. 매달 정기 발행일마다 찾아와서 저를 데려가니까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명찰은 안 달았거든요. 검은 옷을 입고 명찰도 안 달았는데 경찰일지 잘도 아시는군요. 도둑이 뭐 자기 보고 도둑이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데려가서 무엇을 하나요? 함께 잡지를 펴니다. 사이좋게 밑줄을 긋습니다. 이 밑줄 그은 부분만 빼고 다시 발행합니다. 월간 독백에도 실리면 안 되는 내용이 실렸나 보네요. 그랬나봐요. 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당에 쫓겨났다는 사실이 이 국가 기밀인 줄은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는데 서울의 부끄러운 곳을 보란듯이 소개했네요. 네. 외국인들이 찾아오기라도 바라는 겁니까? 그럼요. 더욱더 많이 찾아오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널리 널리 알려주고요. 널리 알린다라. 그래서 보도지침 특집호가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아주 다행히도 이 노동신문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선전에 이용하죠? 구할 수도 없는 책을 검사는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검사 대답해보세요. 김정배는 김주혁과 함께 보도 협조 사항을 공개할 것을 몇 번에 걸쳐 의무화였나요? 몇 번에 걸쳐서가 아니라 만나서 한 큐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음모가 아닙니다. 음모는 나쁜 짓을 꾸밀 때 쓰는 단어 아닌가? 이거는 착한 짓을 꾸민 건데요. 그리고 보도 협조 사항이 아니라 보도 지침입니다. 검사는 왜 자꾸 이 사실을 까먹죠? 지금 이 말은 현재 공식적으로 신문, 방송에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검사는 왜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언론의 지침은 보란듯이 따르면서 국가의 지침은 보란듯이 거부하시네요. 제 친구 채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정부 없는 신문과 신문 없는 정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요. 책 제목이 보도 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인데 책 제목은 누가 붙였습니까? 제 친구 김모 씨가 붙였습니다. 네, 제가 친구 김모 씨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권력과 언론의 음모라는 제목을 붙인 음모는 무엇입니까? 음모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연히 실려야 될 기사를 싣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 정치권과 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언론. 지금 이게 음모가 아니면 대체 뭐가 음모인가요? 책에 실린 기사들은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한국의 이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이 책에 실린 기사가 더 널리 알려져야죠. 최근에 북한에서 활동 중인 우리 측 비밀 요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알려져야 우리가 국방의 의무도 더 성실하게 이행하고 항상 강조하시는 그 안보 정신도 더 투철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집값이 싸질 수도 있고 라면도 사고 생수도 사야 되니까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게 국가의 이익과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아니고 뭔가요? 어쩌면 피고인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배에게 묻겠습니다. 월간 독백은 어떻게 만들어진 잡지인가요? 몰라서 모르십니까? 장난치지 말고 대답하세요. 최동결 검사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동결아, 독백이 뭐라고 생각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이여 환난의 파도를 이 손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 내게 죽을 권리가 없다면 이 세상의 환난과 조소를 어찌 참아낼 수 있을까? 폭군의 횡포, 세도가의 모욕, 사랑의 고통, 무성의한 재판, 관리들의 오만, 이 세상 곳곳 악취를 풍기며 썩어들어가는 부패. 이 똥통 같은 세상을 어찌 참아낼 수 있단 말이냐? 한 자루의 탄소면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것을.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게 독백이야. 다음에 말이지.
이 일상생활에서는 없는 말이지. 연극이 위대한 이유는 독백이 있기 때문이야. 일상생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긴 말을 하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아. 각자 자기 말을 하지. 이 오직 연극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긴 말들. 보세요. 갑자기 진짜 아니잖아요. 휴지가 없어. 진짜로? 난 연극이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이 연극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 자, 니네들도 독백을 던져봐. 이 잔디밭에서 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진실한 독백을 하는 새끼가 이번 가을 정기 공연의 주인공이었다. 어? 최동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이여 한날의 파도를 이 손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죽는다는 것은 잠든다는 것, 잠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 내게 꿈꿀 권리조차 없다면 가혹한 운명을 어찌 견뎌낼 수 있을 소냐? 세도가의 모욕, 복근의 행복, 사랑의 고통, 더러운 동통이요? 그래. 노력했어. 다음. 오늘은 소풍 가는 날. 아빠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엄마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도시락을 싼다. 나한테 도시락을 건네주며 말한다. 사이다를 못 사줘서 미안해. 엄마가 다음에 꼭 사줄게. 난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꺼낸다. 보리밥 그리고 김치. 내 짝이 같이 먹자고 도시락을 내민다. 난 자꾸만 소세지에 눈이 간다. 하지만 난 한 개도 먹지 않았다. 그 보리밥이 우리 엄마 같아서, 그 김치가 우리 아빠 같아서, 소세지까지 먹으면 너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나는 보리밥과 김치를 싹싹 비운다. 내 짝 앞에서 보란 듯이 맛있게 싹싹 비운다. 야, 내가 저 소세지 꼭 사줄게. 근데 이거 햄리는 아니지? 제 얘기입니다. 왜 일기를 준비했어? 독백은 마음의 말이라면서요. 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야, 잘했어. 응. 자, 그다음. 너이 새끼야 너. 죄송합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 아니 몇 날 며칠을 고민해봤는데 그 독백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새끼가. 야, 엎드려 뻗쳐. 새끼가 미쳤나. 야, 연극반 들어온 지 얼마나 되는데 독백이 뭔지를 몰라? 다른 애들 다 아는데 너만 독백을 몰라? 이 새끼 감히 선배가 돼서 과제를 안 해와? 야, 내가 교수님 과제는 빼먹어도 선배님 과제는 빼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어휴 그냥. 다 엎드려 뻗쳐. 미안합니다. 아이. 난 황제가 되고 싶지 않군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방송과 신문이 발명된 진짜 이유는 인간의 선함을 위해서, 인류 전체에게 화합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내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져 수백만의 절망하고 있는 남녀노소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안해. 독백은 혼잣말이 아니야. 말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해.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싶어? 아직 모르겠으면 날 보고 말해. 들어줄게. 지금도 내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져서 수백만의 절망하고 있는 남녀노소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싫어하거나 경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냉담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영리함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짧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미움일 뿐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징후일 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야, 잘한다. 그러네. 가봐 이 새끼야.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연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여줘야죠, 극장에서. 하구 여러분! 또 한 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5월에 시민들을 학살한 살인 정권은 사과를 하며 도서관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사과. 이 얼마나 소박한 수박입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전혀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 그저 사과를 받기 위해 도서관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어느 언론에도 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학생이 남긴 마지막 도서입니다.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그 학생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여러분.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이 독백을 읽어주십시오!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남미 정글의 게릴라들이 연극 연출을 하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연극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연출가는 분노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연극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게릴라가 말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연극마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순이 밟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조금도 뜨겁지 않은 볕 아래서 그리운 이름들을 세워봅니다. 뱉고 싶은 말이 떠오릅니다. 난 여기서 세상을 바꾸겠단 말을 하고 나면 이게 아닌데. 그럼 다시 한번 목을 가다듬고 소리를 냅니다. 떠오르는 단어는 선택과 확신입니다. 미안해. 세상이 아직 바뀌질 않았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넌 무사했을까? 내 탓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말했어야지 그럼. 알아 새끼야. 그런다고 세상 안 바뀐다는 거. 그래도 나 포기 안 하려고. 그래도 잘 봐줘. 내가 너의 숨을 대신 잘 살고 있을게. 많이도 가르쳐 줄 것 같다. 잘 있어. 참 신기해.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하잖아. 말이 적혀있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말이 적힌 종이 쪽지가 세상을 뒤흔들었어. 진실을 담은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어쩌면 가장 진실한 말은 가장 진실한 독백일지도 몰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아사가 아니면 다시 제자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가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화합을 이룩합시다. 증오를 없애기 위해 싸웁시다. 자유로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웁시다. 모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를, 노인들에게는 안정을 제공할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웁시다.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민주주의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칩시다.
이렇듯 진실된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독백이라고 부릅니다. 월간 독백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을 담습니다. 슬프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은 죄다 세상을 향한 말들입니다. 몇 년 전 그때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꾸 남영동 취조실에서는 사람들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나오는지, 왜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지, 노동자들은 왜 자꾸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100일, 300일, 500일이 넘도록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지요. 하지만 이런 내용은 그 어느 언론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아니, 실렸었습니다. 아주 잠깐씩, 아주 작은 귀퉁이에. 그 작은 귀퉁이라도 실리기 위해서 편집국장과 싸우고 조판실을 사수하면서 신문을 발행하고 이조차도 안 되면 따로 호해로 퍼뜨린 기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쫓겨났습니다. 이런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잡지가 바로 월간 독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월간 독백 구독문의 02456789. 여기는 검사석입니다. 압니다. 알면서 왜 왔나요? 한번 앉아보고 싶어서요. 늘 궁금했습니다. 검사석에 앉으면 뭐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럼 검사가 되시지 왜 변호사가 되셨을까요? 무서워서요. 죄 없는 사람 죄 주려고 애쓸까봐. 무서워서 변호사는 못합니다. 죄 있는 사람 죄 없다고 우길까봐. 이제 좀 돌아가시죠. 가서 마음껏 우겨보세요. 마음껏 써보세요. 피고인석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대한 은사님 말이 떠오르네요. 아, 몰라서 묻나. 햄릿 독백이 떠오릅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신성한 법정에서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이제 변호인은 농담 말고 진담에 집중하세요. 네,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연행된 시기는 12월 9일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기는 12월 13일이죠. 영장이 발부된 5일 동안 어디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가는 동안 눈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도착해서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방이 어두컴컴하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욕조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또 대학 시절 은사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몰라서 묻나? 또 햄릿 독백이 떠오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있습니다. 또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담입니다. 피고인들의 몸에 그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들이 뒤에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결론이 났더군요. 한 번 넘어졌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 피멍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졌길래? 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로 끝없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시네요. 전 한 번도 이의 제기 안 했는데. 제 말에 제기할 이의가 없었나 보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좀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변호인의 그 말에 이의를 그 제기합니다. 말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그 말에 그 이의를 말에 제기합니다. 이의를 변호인의 그 제기하겠습니다.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만! 그만들 합시다. 재판 이게 뭡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 재판입니다. 어떤 재판은 잡혀오자마자 사형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형을 집행했었다는군요. 전 세계사법 역사 암흑의 날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누렸다죠. 자칫하면 이 재판이 두 번째 암흑의 날로 선정될 분위기입니다. 정신 차려요. 피고인들은 그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영장을 없이 끌려갔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원래 우리나라 검사들은 영장 없이 연행하고 구속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정민 김주하기 전에 좀 보도 지침 584개 하니까 느낌이 어땠나요? 웃겼습니다. 그거 웃기죠? 대학생들이 종로 상가에서 시위를 마친 후 성수하는 모습이 상당히 성실해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사진은 싫지 말 것. 전두환 사진은 최대한 활짝 웃는 얼굴로, 김대중, 김영삼 사진은 최대한 인상 찌푸린 얼굴로 실을 것. 정말 웃기지 않나요? 나중에 제 결혼식 사진도 부탁해야겠습니다. 본 보도 지침을 어떻게 출판할 결심을 하셨죠? 묻고 싶었습니다. 요즘 도통 웃을 일이 있어야죠. 경제 위기로 시름에 빠진 국민들이 제 책을 읽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독백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취재하다가 잡혀가고, 발행하다가 잡혀가고, 배포하다가 잡혀가고, 이 잡혀가는 것만 잘하면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언제나 열심히 잡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하네요. 나올 때마다 잡아갈 바에 그냥 없애면 되지 않나요? 이분들이 참 지혜로우세요. 월간 독백의 총 발행 부수는 8,000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8,000부의 힘으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저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잡아갈 듯 풀어주고 풀어줄 듯 잡아가는 겁니다. 아주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거죠. 마치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처럼요. 월간 독백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혼잣말에 불과할 수도 있죠. 힘이 없는데 왜 계속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국가 안보상으로 고민을 하는 편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애국자니까. 그런데 보도지침을 왜 공개했죠? 애국자니까요. 알리면 알릴수록 국가의 이익과 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까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에서 고물 전투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뇌물 수수 혐의 보도하지 말 것.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실 및 그 위험성 관련 보도하지 말 것. 지금 완전히 국가의 이익과 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까지 위협을 끼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이 누굽니까? 또 대학 시절 은사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정말 몰라서구나. 네, 저 진짜 몰라서 없습니다. 고작 여대생이 성희롱 당한 정도의 사건을 신문에 실을 만큼 세상에 기사거리가 없어? 성희롱 아니라 성고문입니다. 학생 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가 성고문을 했다. 범죄자도 아니고 공권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읽어드릴까요? 눈만 감으면 나타나던 두꺼운 입술과 지퍼를 푼 채 드러낸 성기와 기에 쟁쟁한 욕설. 그만.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애탄 호소. 너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어떻게 되시는 날엔 널 죽여버리겠다는 언니의 편지. 그만. 혁명을 위해 성적 수치심마저 팔아먹는 운동권의 악에 가득 차려. 너 지금 그거 내 앞에서 왜 읽어? 내가 진짜 모를 것 같아서 읽어주는 거야? 내가 이 기사를 싣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 하루에 신문이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아? 그 일들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이 신문사 전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균형을 지키고 있어. 자네 같은 젊은 기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균형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 기사 쓰지 마. 어차피 신문은 매일 나오고 세상에 기사거리는 많아.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펜을 놓는다. 국장님이 제 나이 때 쓰셨던 양심 선언문 맞죠? 좋아. 너 쓰고 싶으면 써. 학교 도서관에서 그 선언문을 대신 읽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그걸 읽고 이곳에 꼭 오고 싶어졌어요. 검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 위주로만 쓸 거야. 제가 이곳에 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실을 것, 일면에 실지 말 것. 사이즈는 2단 이상 키우지 말고, 성고문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성모욕 사건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쓸 것. 검찰 발표 이외의 독자적인 취재는 절대로 하지 말고, 관련 단체의 성명서도 절대로 싣지 말 것. 그게 내가 맞출 수 있는 균형이 최선이야. 그 파일 뭡니까? 그게 국장님이 말하는 균형입니까? 균형!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게이트가 실리면 인기 가수의 마약 게이트가 실리는 게 균형이야. 모든 신문의 일면이 똑같습니다. 재벌2세의 마약 스캔들이 터지면 인기 배우의 섹스 스캔들이 터지는 게 심지어 균형이고. 대통령이 활짝 웃는 사진까지 똑같아요. 그게 국장님이 말하는 균형입니까? 모든 국민은 모든 뉴스에 대한 알 권리가 있잖아. 어떤 뉴스에 열광할지는 그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 선배 기자들이 정치권이랑 광고주들 눈치만 보는 거 그게 균형이냐고요. 근데 왜 자꾸 일방적으로 정치 기자만 쓰냐고 이 편파적인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자유 언론의 적폐야. 이 글로벌 시대에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자꾸 대한민국 얘기만 해? 이 우물한 개구리 새끼야. 광주학살보다 킬링페이지가 더 유해를 자극하잖아. 대장사보다 문화자유 모여도 스케일이 크잖아. 정태일평전보다 체계만한 티셔츠가 더 잘 팔리잖아. 왜 이렇게 트렌드를 못 맞추냐고 이 개같은 새끼야. 증인은 피고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입사 시절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피고인의 입사 시절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뜨거운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뜨겁다는 표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정정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기운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김주아 씨가 그러다 보면 신문사에 검은 옷을 입은 분에 따르신다고 사실입니까? 어떤 검은 옷을 말씀하시는 상당히 검은 옷들 말입니다. 신문사 직원은 아니지만 더 직원 같고 기자도 아니지만 더 기자 같고 편집국장도 아니지만 더 편집국장 같은 분들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다리 만들면서 피땀 흘릴 때 너 같은 새끼들이 하얀 손가락으로 페리나 끄적이면서 사람 죽이지 말라, 사람 때리지 말라, 사람 고문하지 말라, 사람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제입해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달라. 사람 씨발 새끼. 사람 좋아하면 사람 받는 중국으로 봐. 만주 허허 벌빵 가서 살라고 이 개새끼야. 피고인의 기자 생활은 어땠나요? 항상 주위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아니 항상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선배 기자들이 정치권과 광고 중에 눈치를 보는 모습에 아니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으며 언제나 뜨거운 위험한 언행을 해왔습니다. 피고인의 대학 시절은 어땠습니까? 학생운동 체포 경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대답하세요. 부장님 대답해 주세요. 너 뉴욕 맨해튼 가봤어? 우리도 빌딩 세워야 하잖아. 출발이 늦었으니까 우리도 더 채찍질하면서 달려야 하잖아. 근데 왜 달리는 공부도 안 하고 채찍질만 공부하냐고.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이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부끄러워 우리는 펜을 놓는다. 몰라. 쥐어. 더 세게 쥐어. 시키는 대로 받아쓰기나 하면서 살라고 이 개새끼야. 이게 어떻게 균형이야? 씨발 이거 균형이 아니야. 이거 균형이 아니야. 이거 균형이 아니라고 이 개새끼들아. 그런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장님, 김지혁 기자는 평소에도 다혈질 비망상이 심했습니다. 부장님, 김지혁! 김주혁. 이상입니다. 증인 신문사에서 맡은 업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회계를 보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복사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오는 팩스를 받아서 편집국장에게 전해주기도 하죠. 그 팩스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던가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 팩스를 받은 편집국장의 표정은 어땠나요? 그냥 팩스만 건네주고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김주혁의 얼굴을 좀 보시죠. 얼굴이 많이 상했죠? 그 팩스 때문입니다.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동정심을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그 팩스 때문에 어디가로 끌려가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으니까요. 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처럼 말한 것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실제로 당한 사람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최고가 검사님? 증인, 지금부터 하는 말이 두 사람 인생을 결정합니다. 없는 진실을 꾸며내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진실만 말해주면 됩니다. 아침마다 팩스가 왔었나요? 그 팩스가 맨날 편집국장에게 전달되었나요? 그 팩스를 받은 편집국장의 표정은 어땠나요? 증인 괜찮아요. 증인은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도울 겁니다. 증인! 김대리,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 다 혼자 하는 거야? 원래 혼자 해요. 그렇구나. 아 내가 출근하는데 여기 가면서 깨끗했어. 아 나 진짜 잘 몰랐네.
여기가 항상 이렇게 난장판이구나. 뭐 볼일 있어서 일찍 온 거 아닌가? 아, 그게 슈대리. 아니야. 그나저나 대단하네. 난 맨날 밖으로 취재만 다니고 끝나면 곧바로 사무실 올라가서 잘 몰랐어. 사무실 곳곳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뭐야? 내려다보는 느낌이야. 이게 내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신문이 발행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신문은 못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서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누구는 편집하고, 누구는 기사 쓰고, 누구는 정리하고. 맞아. 유대리 말이 맞아. 역시 유대리. 국장님이 들고 다니는 그 파일. 그거 혹시 뭔지 알아? 나 그거 좀 볼 수 있을까? 그게 내 일이야. 괜찮아. 유대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야. 유대리는 괜찮아. 이텍스 이거 매일매일 오는 건가? 같은 시간에? 이텍스 번호 파일이지. 나 그거 좀 복사할 수 있을까? 괜찮아. 유대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야. 유대리는 절대 분위기 같지 않아. 내가 유대리한테는 진짜 절대 피해갈 일 없게 약속할게. 아, 유대리. 고마워. 진심.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근데 내 얼굴은 어떤 것 같아요? 증인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다녀왔을 것 같아요? 증인 법정의사 직원의 증인의 신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증인 걱정하지 마세요. 증인은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보호할 겁니다. 저는 그 팩스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팩스를 본 적도 없습니다. 증인 위증하시면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방금 하신 그 말씀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이고 나발이고 술이나 마시자!
박지사가 상당히 가난해요. 내가 술집에는 못 데려갔고 이 소주랑 오징어는 대접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부르주아지. 우리 그 연극반 때 맨날 뭐야 그 소주에 새우깡 있잖아. 뭐야 너 새우깡도 먹었어 이런 부르주아. 나는 맨날 라면만 먹었어. 야 라면이 그 새우깡보다 더 부르주아지. 얘 무슨 밥을 안 주고 이런 부르주아 새끼들. 야 대학생이 안주가 어딨어. 안주는 안 주는 거야. 안주에 안주하면 안 돼. 안주가 안주는 정말 좋은 안주고 안주가 없는 안주도 정말 힘든 안주가 되고 내가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좋은 안주로 그만해. 아, 쟤 변함이 없어 진짜. 야 이거는 넘어가자. 먼저 읽어봐. 상당히 썩었구나 이거. 야 승우 이거 정변에 잡지사에서 내면 좀. 야 잠깐만 승우가 얘 지네 신문사 납두고 왜 우리 잡지사서 된다는 거냐? 야 알잖아 우리 같은 신문사는 묻는다는 거. 야 니네 같은 신문사는 뭐고 우리 같은 잡지사는 뭔데? 너 진짜 몰라서. 아, 잘 알죠. 기사 안 쓴다는 조건으로 설마다 해외 연수 보내주는 대기업 스폰서가 딸려있는 니네 신문사. 이딴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나 따르면서 만든 신문이 무슨 몇십만 부씩이나 팔린다고. 야 그거 엄청난 종이 낭비네. 나 니네 구독자들이 불쌍하다 이거. 8,000부 정도의 영향력인 주제에 할 말 다 하고 산다는 환상에만 빠져서 하는 게 너네 잡지사잖아. 지침 따르는 것보단 낫지. 뭐 부탁을 하러 온 거야. 지침을 내리러 오신 겁니까? 무의식이 올라온다. 백의 시간이야. 얼마 전에 부산 다녀왔어. 어떤 변호사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 학생들이 사회과학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끌려가고 불법 감금당하고 고문당했대. 손톱이 썩어서 빠진 손으로 볼펜 쥐고 지들이 간첩이라고 진술서까지 썼단다.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 아무도 분노를 맡도록 하지도 않았고 딱 한 명만 빼고 그 사람 원래 세금 전문 변호사였대. 그 사람이 법정 전체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봤어. 거기서 학생들의 편도 그 사람 한 명뿐이. 멋있더라.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 앞으로 저 사람 인생 좀 힘들어지겠다.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저곳에서. 그니까 재판이고 나발이고 그냥 수다 먹자. 내가 잡지 24부로 유치장 241 기록을 세웠거든. 근데 이걸로 그 기록 깰 것 같은데 어떡하냐. 대체 왜들 그래? 왜 그렇게 뜨거워 보이는 척 안달하고 있어? 우리 예전에 죄다 해봤던 것들이잖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정말 할 거야? 하자! 이걸로 공연하자. 이번 정기 공연 작품은 여기서 정해보자. 뭐야? 여러 가지 이유로 검열된 문학 작품들이야. 하나씩 읽어봐. 분명히 빛나는 작품들이 있을 거야. 우리 아, 정기 공연 작품은 여기서 정해보자. 사랑해요. 아야 이거. 야, 얘 아니. 빼고 우리 셋이면 대학로도 들어다 놀 수 있어. 야 근데 이래도 되냐 우리? 지금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금서인데. 야, 그럼 나라가 틀렸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어. 하면 안 되는 영국도 없고 보면 안 되는 책도 없다고.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말을 했대. 정부 없는 신문과 신문 없는 정부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야 멋진 말이네. 너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 판검사? 뭐 이거 하면 되겠다 그치? 야, 이거 어때? 베르톨트 브레치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뭔
브레치트? 브레치트? 무슨 말을 쓰는 거야? 독일어과야? 진리를 알고 있는 자를 권력자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둘 줄 아는가? 나는 망원경 앞에서 새로운 별들을 보고 있는 자네의 모습이 하영의 장작더미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 제발 진리를 말하지 말게. 갈릴레이. 글은 진짜 좋은데 독백은 여장한 것 같아. 원래 연기가 쉽게 안 들어. 야, 잠시만. 근데 이거 왜 금소야? 야,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돌아버린 거지. 절대 권력이. 아니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금소화될 이유냐? 야, 권력한테 대든 내가 권력을 좀 하겠냐고. 오적 김지하. 저거 또 시작이네.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5 도둑이 모여 살았겠다. 으리으리 꼬꿍거려 밤낮으로 풍악소리, 질밤 떡치는 소리, 쿵떡 예감하고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땡이 부어 나무산만 하고 이 목 즐기기 동탁 배꼽 같은 천하용포 오적의 소리였다. 얼쑤! 야, 그래. 예술가가 저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근데 이거 쓰고 멀쩡하셨을까? 에이, 야, 이걸 쓰면 잡혀갈 걸 알면서도 쓰셨을 거야. 이 말이라도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에이. 참 멋있는 분이다. 나중에 남변하셨으면 좋겠다. 김일성 만세! 한국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라 시인이 웃게 되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 만세! 김수영! 야너 미쳤어? 안 미쳤어. 내가 왜 미쳤어? 아니 야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막야 적국의 원수한테 만세라고 하는 건 좀 너 그렇잖아. 어때 수영이 형한테 물어봐. 나한테 여기 조금 왜 이러는 얘들아 잠시만 우리 지금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냐? 왜? 야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나라가 어지러운 거 맞아. 근데 가장 자유로운 건 누구야? 우리 그래 우리 대학생들이야. 왜? 학교가 거대한 백이잖아. 근데 이 학교에도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 아 우리 선 안에서 좀 안전하게 좀 놀자. 야, 김주혁. 이거 그냥 연극이야. 연극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아 그래도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아, 그럼 나라가 틀렸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하면 안 되는 연극이 없다니까. 아니 너 그러다가 잘못해. 야 세례를 꿈꾸네. 어떻게 책임지냐? 세례로 어디로나 나르는 꿈을. 너 지난번에도 혼자 책임진다며 키워서 우리 너 혼자 키워가지고. 저 야, 너도 무대 그만해 이제. 내가 잠깐 그래. 니네 뭐하냐? 저 경기공연 작품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햄릿 하기로 했잖아. 햄릿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잖아. 올해는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 예술은 늘 새로워야지. 새롭게 넌 엎드려 뻗쳐라. 야, 뭘 예술이 늘 새로워야 돼. 그냥 하던 거 하자. 야, 좋잖아. 고전 명작, 예술, 클래식 임마. 아니야. 예술은 늘 새로워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서 무슨 작품 하기로 했는데? 베르톨트 브레치트의 갈릴레이의 생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뭐? 브레치트. 뭐라고? 그 누구야, 진실을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생애를 다루는. 베르톨트 브레치트의 갈릴레이의 생애를 이번 가을 정기 공연으로 올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브레치트 아니고 브레이트. 베르톨트 브레이트. 자네들 브레이트가 어떤 작가인지는 알아? 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뜨거워 보인 척 안달하고 있어? 지금 자네들이 하는 행동들 내가 예전에 죄다 해봤던 행동들이야. 내 눈엔 다 보여. 그런 아무 생각 없는 행동들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버릴지 말이야. 그 작품 하지 마. 죄다 해본 것들이라 이상하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연극반 선배로서 다시 한번 물을게. 브레이트의 갈릴레이의 생애 정말 할 건가? 정말로 연극반 선배로서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과장님으로서 모르시는 겁니까? 개새끼야. 선배님들 건방지게. 선배님 그 논쟁에 이 선후배가 없다고 선배님이 말씀하시고 선배님 국대 다니시잖아요. 야, 임마 법정에도 전관이라는 게 있어 이 새끼야.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건 없어. 그래요?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수많은 고전 명작을 놔두고 그런 작품을 한다는 그런 게 작품이란 어떤 작품입니까? 그런 동독 사회집권 작가의 작품을 한다는 게 이 작품은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작품입니다. 그래 작품은 관련 없겠지. 근데 작가가 관련이 있잖아. 그럼 브레이트가 동독에 살아서 금지된 거고 그러면 백석 시인도 북한에 살아서 금지된 거면 이 금지된 거 김정배! 너 말을 왜 돌려서 해? 솔직히 사회주의 작품을 공연하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 국가입니다라고 말을 해. 김일성 만세!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 너 왜 아니야? 그래 왜 아니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들이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그건 너네 자유라고. 여기서 셰익스피어를 하건 브레이트를 하건 그건 너네 자유라니까? 교수님? 선배님. 이거 뭡니까? 교내 학생 행동 검열을 위한 교수 지침 사항. 여기 송원달 왜 적혀 있습니까? 선배님 혹시 작성에 참여하신 겁니까? 선배님. 항상 약자의 편에서 권력자에게 소리치던 선배님 모습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선배님! 저 선배님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심히 보려고 대학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 그렇게 잘났어?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몰라서 묻나?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우리 다 알아. 나도 알고 자네들도 알아. 누가 모르는 거 알려달라고 찾아온 것 같아? 세상에 아는 걸 안다고 말을 쓴 사람 많지 않아. 때때로 아는 걸 모른다고 해도 모르는 걸 안다고 할 때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들 잘났으니까 내가 진실을 말해. 선배님!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의 숫자가 100명이 넘어. 그 100명은 항상 학생들과 교수들을 주시하고 있어. 이제 그 100명은 자네들을 주시하겠지. 물론 교수는 나까지도. 근데 이 와중에 그거 올리겠다고? 그 잘난 브레이트를, 그 잘난 갈릴레이가 법정을 나와서 그래도 직원을 돈다! 라고 말한 그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너네 정신들 좀 차려라. 갈릴레이도 법정을 나오면서 진실을 고백했어. 법정과 마주한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지마. 그 작품 하지마. 선배로서 교수로서 학과장으로서 진심으로 부탁해.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을 내리시는 겁니까? 만약 부탁을 하시는 거라면 그 부탁을 듣고 안 듣고는 저희 자유입니다, 선배님. 만약 지침을 내리시는 거라면 저희는 그 부당한 지침을 폭로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야, 너 진짜 멋있다. 너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변호해주면 되겠다, 잡혀오면. 방금 하라고 했다? 하라고 했어? 오케이. 야, 그러면 이제 한국대학교 연극반 가을 정기 공연. 갈릴레이의 생에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연극 시대 정신적 희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민을 피해자 지키기위해서 주저 정부의 가장 비용을 장부할 이 문제의 조명을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왜? 못해? 야, 니들 잘했잖아. 진실을 향한 절절한 독백을 눈물 나게 쏟아냈잖아.
여기서도 한번 해보라니까. 근데 뭐 설마 뭐 그런 생각들을 한 거냐? 에이, 연극인들 뭐 어때? 에이, 학생인들 뭐 어때? 봐주겠지. 이런 씨발 확 비겁하고 나태한 새끼들. 씨. 이제부터 고문이라는 걸 할 거야. 고문이라는 단어는 숨기고 있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신문한다는 뜻이지. 이 사람들마다 다 취약한 고통이 따로 있다. 야, 너는 이 눈가에 바람기가 가득한 걸 보니까 이 부리에 굴복하지 않은 아웃사이더 인간인 걸 알 수 있지. 너 같은 새끼는 그냥 맞는 게 답이야. 맞는 게 답. 야, 웃어? 이 새끼 웃네. 야, 너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걸 보니까 이 상당히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임을 알 수 있지. 한 번도 공포심을 느껴본 적이 없는. 이런 새끼들은 천천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 전기공기 땅이지. 넌 대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 이 가난한 집안 출신 중에는 꼭 나라에 대드는 새끼들이 나오더라고. 너 같은 새끼들은 그냥 조상이랑 후손만 잘 엮어주면 돼. 야, 이 개새끼야. 진실이 뭐라고? 그 연극 왜 했어? 그 대본 어디서 났어? 너희 큰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월북했지. 종종 남쪽으로 내려오지. 내려와서 대본도 주고 그러지. 대리네 대본도 그때 준 거지. 진실을 말해 이 새끼야. 진실이 없으면 만들어내 이 개새끼야. 난 나한다. 너희 집은 대대로 부자야. 등 따시고 배부른 네가 싫어. 그래서 연극 속에서 거린도 되고 싶고 도적도 되고 싶고 혁명가도 되고 싶고. 그래서 잠시 길을 벗어났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돼. 넌 그냥 특강만 들으면 돼. 인생 특강.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으냐? 정의를 바로잡고 있다. 정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느냐? 밀가루 원조마다 수제비 끓여 먹어가면서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 가서 목숨값 벌어가면서 우리 지배했던 나라에 고개 숙이고 돈 빌려가면서 그렇게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거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고개 숙이고 꼭 빌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다. 우리도 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자식들은 가난하면 안 되잖아. 우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고개 숙이고 웃고 빌어야지. 고개 쳐들고 화내고 구호를 외치면 밀가루고 뭐고 싹 다 끊기는 거야.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걸 몰라. 소수의 엘리트들만 그걸 알지. 엘리트들은 의무가 있다. 어리석은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난 지금 내 의무를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9명의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1명이 반항하는 국민에게 전기를 먹일 수밖에 없다고. 난 괴로워도 참는다. 엘리트니까. 근데 너 뭐하냐? 너 계속 그렇게 어리석게 살 거야?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엘리트가 될 거야? 저를 기억하십니까? 알다 맞아요. 그 저번에 제일 오래 버티신 분 아닙니까? 되게 오랜만에 듣네. 그러네요. 그때는 다치셨던 다리는 어째 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다행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학생들, 제 제자이자 후배들입니다. 그래서요.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잘 봐둬라. 이 나라 최고 엘리트 선생이 니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니들은 뭐냐? 니들은 엘리트가 무릎을 꿇을 만큼 대단한 새끼들이냐? 나는 아무나 무릎을 꿇는다고 봐주지 않는다. 너네 같은 버러지 새끼들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다음에 나를 만나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지 마라. 평생. 국가를 위해 열심히 살면 나를 만날 일이 절대로 없을 거다. 오늘 이 선생이 무릎 꿇는 광경을 니네들이 그 썩어 빠진 대가리 속에 똑똑히 새겨둬라. 기분은 좋네. 무릎을 꿇으면 한 번은 봐줄 만한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아서. 그래. 자네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건가? 그날 자네는 말 없이 걸어갔지. 졸업할 때까지 자넨 계속 말이 없었어. 가끔 도서관 계단에서 시위가 열리는 광장에서 말없이 생각에 잠긴 자네를 봤어. 언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말이 없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만약 자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어떤 거대한 것에 대해 대답을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야. 그 어떤 사실과 어떤 문제를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 어떤 거대한 것을 겪은 후 그 거대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결국 말이 없어지는 학생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기준을 어떻게 피고인 혼자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침묵한 채로 삶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아가게 마련이지. 본 검사는 법률 제도에 대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법조인입니다. 왜 검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난 자네도 그렇게 되길 바랬어. 본 검사가 피고인들의 언론관에 동의한다면 피고인들도 본 검사의 법률 해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난 자네의 침묵에 침묵했어. 왜 침묵합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는 진리를 실천 중인 겁니까? 만약 그때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었을까? 역사의 가정법을 적용하는 건 비겁한 일이죠.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일들은 벌어졌고 선택만이 남아있죠. 그렇죠.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선택을 좀 더 쉽게 해드릴까요? 여기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분들이 보낸 팩스입니다. 김지혁과 김정배의 무죄를 탄원하는 전국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서명이 담긴 팩스입니다. 팩스와 서명. 둘 다 많은 말들이 적혀있네. 저는 믿습니다.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오늘만큼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당사자들의 말을, 독백을 듣겠소. 최후 변론의 시간이요. 최후, 참 무서운 말이죠. 재판의 마지막 말, 한 번 말하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말, 한 번 말하기 시작하면 평생 기록으로 남는 말. 그래, 자네들은 이 재판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건가? 자네들의 말을 막지 않겠네. 조절하지도 않을 거야. 자네들의 있는 힘껏 말을 하게. 이곳은 법정이자 광장이자 극장이니까. (1960년 4월 19일) 그날의 신문은 아름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신문은 불태워졌습니다.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성장합니다. 때로는 사랑받고 때로는 불태워지며 오늘을 끊임없이 오늘을 얘기하면서 시대의 표정을 읽어내려고 애쓰면서 그 시대의 표정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함께 저항하면서 끊임없이 오늘의 우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언론입니다. 나는 이 책에 실린 사실들이 비밀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외국 신문이나 통신에서 보도된 것들입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실을 왜 우리나라 국민만 몰라야 합니까? 그럼 대체 이 비밀은 누구를 위한 비밀인 겁니까? 나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조작하는 모든 매국행위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보도지침을 폭로했습니다. 검사는 나한테 국가의 안보니 국가의 근간 따위 말은 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근간을 위해서 이 보도지침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갇혀 있었을 때 제 첫 딸아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신문사 동료들이 저 대신 돌잔치를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딸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이 당연해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당연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독백의 시간이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잠시나마 바라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한 자리에 모인 우리들. 참 기적 같은 시간이죠.
이 기적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저는 그 말들을 제가 만드는 이 잡지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저의 대학 시절 한 선배는 말했습니다. 독백이란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다른 한 선배는 말했죠. 독백이란 오롯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둘 중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저의 독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받고 차별받고 사라져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외침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말은 지금 어디를 맴돌고 있을까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철길에 버려진 대학생의 시신과 발에 돌이 묵힌 채 바다 깊숙한 곳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노동자의 시신은 죽기 전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신문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섬심 쓰듯 작은 귀퉁이에 실어줄 뿐일까요? 우리의 현대사는 학살의 역사입니다. 48년 제주에는 7만 명이, 51년 거창에는 700명이, 80년 광주에는 수백 수천 명이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야만 바뀌고 기록해주나요, 우리를? 월간 독백은 계속 나올 겁니다. 저의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위해서, 저의 상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할 겁니다. 제주를, 거창을, 광주를, 그리고 언젠가 벌어질지 모르는 가슴 아픈 재난과 폭력을요. 기억해 주십시오. 정의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이유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월간 독백 구독문의 02456789. 이 재판은 적반하장입니다. 이 재판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오늘의 보도지침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도지침을 폭로한 두 사람이 아니라 보도지침을 만들고 이용해온 세력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도지침 사건 자체가 이미 보도지침을 걸려서 신문에 실리지도 못한 이 현실에 이 재판이 무슨 소용입니까? 결과가 뻔한 이 재판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고인들의 곁에 잠시라도 더 앉아있고 싶어서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얼굴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린 질 겁니다. 하지만 재판 기록은 남을 겁니다. 이 기록이 끝까지 남아서 평생토록 우리를 괴롭히길 바랍니다. 우리 모습이 부끄러워지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유령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몇 줄의 기록 너머로 사라져간 수많은 얼굴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이름을 위해 지워졌던 수많은 진짜 이름들을 다시 불러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던 이 공포의 기록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영광의 기록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지침으로 다시 떠오르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힘은 언제나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아름다운 지침이 있었습니다. 연극이 있었고, 시민문이 있었고, 책이 있었고, 선배와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저기 제 친구 주혁이와 정배가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지침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저희는 그 어떤 아름답지 못한 지침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고를 읽겠습니다.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 정치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쩌면 건국 이래 관리화된 언론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문제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본건을 기소한 것은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피고 김지혁과 김정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다.
시대의 법에 알맞은 판결이에요. 이 시대의 법은 어떤 법이지? 이 시대의 법으로 저들에게 알맞은 판결은 무엇이지? 피고 김주혁과 김정배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 정도 사건의 징역 1년이라 이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재판장님! 이게 균형이냐고요! 몰라서 묻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래. 난 균형을 지켰다. 너네들은 내가 빛나던 순간만 기억하지. 시대가 어두울 때 대열의 선봉에 서서 뜨거운 언을 햇빛처럼 내지르던 순간만 기억하지. 난 짧게 한번 빛을 낸 그날 이후로 계속 어둠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짧은 빛 하나로 버텼다. 이젠 그 빛마저 사라져버렸다. 아니, 어둠이 사라져버렸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워진다. 시대는 멀미가 날 정도로 빠르게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새로워진다. 하지만 나의 빛, 나의 어둠, 나의 언어는 시대와 계속해서 멀어지고 계속해서 멀어진다. 난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부끄럽다.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변해가는 동료와 추락하는 선배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나 또한 언젠가 변하고 추락할 것 같은 예감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미움과 질시와 혐오의 외침들이 사방벽에서 칼날처럼 날아들어 견딜 수가 없다. 부끄러워 마신다. 근데 아무리 마셔도 그때 우리처럼 혹은 그날의 우리처럼 웃어지질 않는다.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길클댄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단 말이다. 그래, 난 멈췄다. 내 말을 찾지 못해 멈췄다. 내 말을 찾을 때까지, 내 말이 무르익을 때까지 난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너네들은 이제 어떡할 거냐? 너네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 미움과 질시와 혐오의 잿더미 앞에서 자네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이것으로 재판을, 토론을, 연극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